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코딩과 영어 콘텐츠를 알려주실 미스터리의 신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코딩과 영어 말고 다른 콘텐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을 제가 머릿속에서 뽑아낸 게 아니고 책에서 뽑아냈습니다. 법정 시리즈라는 책이죠. 자, 법정 시리즈 중에서도 화학, 물리, 수학, 생물, 지구가 있는데 전 그 중에서도 화학 9권, 음식과 화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커피에 우유를 부어야 할까요? 우유에 커피를 부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다 커피에 우유를 붓던지 아니면 우유에 커피를 부어야 할 텐지 둘 다 비슷비슷하죠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우유를 먼저 따르고 커피를 나중에 따르는 방법이 좋지요. 왜냐면 커피 맛은 커피에 우유를 따르느냐 아니면 우유에 커피를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면 각각의 경우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커피잔 안에서는 변성과 유화라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우유의 단백질 부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유를 커피에 따르면 끓인 우유처럼 우유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변성이란 우유가 가진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을 피하려면 우유를 먼저 따르고 커피를 나중에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유의 고유의 맛을 파괴되지가 않죠. 자, 한 가지 보태주자면 우유를 바로 끓인 다음에 설탕을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바로 변성부터 일어나는 성질인데요. 이것은 다음 토픽에 있습니다. 자, 이번 토픽은 우유가 든 컵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왜 폭발음이 날까요? 입니다. 자, 우유를 물론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폭발음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짧게 데펴서 그렇죠. 전자레인지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무엇보다 빨리 음식을 데워줍니다.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모든 곳을 동시에 열을 주지가 않고 각각 한 곳에다만 집중적으로 열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컵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폭발이 왜 났냐면 1-2분을 커피를 데우는데 1-2분이 지나서 그렇죠. 1-2분이 넘으면 전자레인지는 사람들이 다 우유는 따뜻하게 데필수록 더 따뜻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다 기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가열 시간이 문제라는 것은 정확히 1-2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대로 설명해 줄게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뒤 곧바로 우유에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구석구석 데워지지 않은 우유에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 알갱이 주위로 과도하게 뜨거워진 우유 거품들이 모여들면서 컵 밖으로 펑 소리를 내며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1분 정도 열이 식기를 기다린 후에 설탕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토픽은 우유에 관한 것도입니다. 우유가 넘쳤습니다. 왜냐면
왜 우유가 넘쳤는가요? 보나마나 또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선 우유에는 좋은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유는 비타민과 몸의 성장에 필요한 지방, 그리고 끓어오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단백질은 기다란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세포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과열하면 이 단백질 분자가 쫙 펼쳐지면서 우유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포를 둘러쌉니다. 그러면 기포가 물속에서 빨리 탈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달려갈 데가 없는 많은 기포가 펄펄 끓어오르면서 냄비 밖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이건 우유가 영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영양분이 풍부한 식품이 아니라면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표면 장력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물의 표면 장력은 아주 큽니다. 물 표면은 팽팽하게 잡아 늘린 고무천과 같아서 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포 하나가 그것을 지나가고 나면 그 뒤쪽이 순간적으로 닫힙니다. 반면에 우유는 표면 장력이 작아서 거품이 물에서 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죠. 이것이 단백질의 기포를 둘러싸는 성질과 함께 끓는 우유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사라지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별표 밑줄. 그러면 토픽이 이제 3개 더 남았군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늘. 맵죠? 맵지 않게 먹을 수는 없을까요? 라는 토픽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마늘을 삶거나 구우면 매운맛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생마늘의 매운 향과 맛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는 마늘을 자르거나 빻을 때 마늘의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알리신이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같은 역할을 하며 마늘 특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알리신은 휘발성이 있어서 열이 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굽거나 삶게 되면 매운맛과 향이 사라져 생마늘을 못 먹던 이들도 먹을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마늘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굽거나 삶으면 알리신이 떠나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는데요. 알리신은 위산에 약한 편입니다. 때문에 생마늘을 그냥 먹는다고 해도 위에서 소화가 되는 것은 문제도 아닌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소화가 잘 된다고 해도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가급적 익혀 먹거나 구워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뺄 수가 있는데요. 커피를 먹으면서 살을 뺄 수가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커피도 그냥 커피에다가 설탕과 크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초콜릿 같은 거 먹는 것보다는 100배 좋습니다. 커피에 설탕과 크림 같은 거를 넣어 마셨으면 거의 초콜릿 아이스크림 수준이죠. 그래서 커피를 먹던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분들이 또 있을 건데요. 그러면
크림과 설탕을 넣지 않고 커피를 마시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당연하죠. 커피를 마시면 체온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체내 지방을 잘 연소시키지요. 왜냐하면 커피 속의 카페인은 인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10%가량 증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비만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 커피는 이런 장점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블랙커피 같은 거 있죠? 그거 마시면 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죠? 그 카페인은 졸음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업무가 바쁠 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또 커피는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줘요. 왜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네, 왜냐면 커피는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모세혈관과 말단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체내에 남아있는 게 숙취죠. 근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이 간이나 신장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도록 해서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더욱더 촉진시키게 되죠. 따라서 술을 마신 뒤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되면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토픽입니다.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물에도 있습니다. 뚜껑을 따지 않는 물에는 유통기한이 한 1년쯤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거기 안에 있는 곰팡이가 포자를 다 퍼뜨려가지고 물을 마시면 변비, 구토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딴 물이라도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적어도 2일 안에는 다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1년 지난 물처럼 막 배탈 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백혈구가 파괴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스터리의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